이번에는 이제 값을 미리 정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사용하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이 있어요. 기본값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본값이나 이런 것들을 세팅해서 사용하시려면 그 여기 스태틱이 붙은 거와 스태틱이 붙지 않은 거를 이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스태틱이 붙지 않은 것은 이렇게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붙이시면, 요거는 이 클래스가 생성이 될 때 얘를 호출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초기화 블럭이라고 얘기한다. 초기 값을 초기화 블럭이라고 얘기하고, 얘 사용할 때는 초기 값을 세팅할 때 사용한다. 사용한다. 초기 값을 어디다 세팅해요? 변수죠, 변수. 얘 스태틱이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넌 스태틱에 해당되는 변수를 세팅할 때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넘버는, 여기 나오는 넘버는 1번입니다. 또는 0번입니다. 1.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변수에 해당되는 값이, 그 변수 값이 없는데 초기 값을 세팅해야 된다. 1번이라는 건 값이 있다는 얘기인데, 1번이 아니고 0번으로 세팅하자면 0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 쓰시고, 네임은 네임이라고, 스트링이 아니라 네임에 해당되는 네임은 이제 이름 없음. 이름 무조건 아무개는 이름이 없. 아무개 아씨고 아무개, 걔가 어인가요? 아무개 어이 맞나요? 아무개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이버에서. 아무개 아이인가 어인가? 아무개 김 아무개 어이네요. 어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무개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없다, 우리가 얘기했던 익명 뭐 이렇게 쓰는 거하고 동일하시죠. 이렇게 써가지고 초기값을 집어넣겠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얘는 초기화 블럭인데 초기값을 세팅할 때 사용하는데 넌 스태틱입니다. 얘는 이제 넌 스태틱. 얘 자체가 스태틱이 안 붙어 있죠. 넌 스태틱 변수의 초기값 세팅해서 사용할 때 이제 쓰시게 되고요. 되시겠죠? 어디에서 파라미터로 전달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계속 써야 되고요. 얘를 바꾸려면 코딩을 바꾸셔야 돼요. 개발자 불러다가 코드 바꾸고 컴파일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해서 사용하셔서 쓰셔야지 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초기화 블럭인데 앞에 스태틱 초기화 블럭이라고, 스태틱 초기화 블럭이라고 있습니다. 블럭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스태틱 초기화 블럭은 얘도 초기값 세팅할 때 사용하는데, 얘는 스태틱 변수에 대한 초기화 블럭인데 초기화 세팅할 때 사용하는데, 넌 스태틱이 아니라 얘는 스태틱 변수에 대한 초기값 세팅할 때 사용합니다. 이때 스태틱을 앞에 붙이고요. 스태틱입니다. 스태틱 이라고 붙이시고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컴퍼니 네임이 넌스태틱이죠. 컴퍼니 네임 이꼬로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스페링 컴퍼니 네임 맞게 쓴 것 같은데, 네임은 쌍따옴에 찍으시고 웹장.com이라고 써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저장하시면, 이게 초기화 값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public static string 앞에 final 붙이겠습니다. 파이널 붙이면 사실은 이제 컴퍼니 네임에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에 컴퍼니 네임 초기 값을 집어넣으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로 쓰게 되고요. 이때 컴퍼니 네임은 사실은 올 대문자 변수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파이널이 붙으면, 지금 현재 파이널이 안 붙였기 때문에 그 파이널이 붙으면 얘는 중간에 프로그램이 동작이 되다가 변경되는 일이 없어요 라고, 이제 이런 데이터는 계속 웹장.com이에요. 웹장.com인데 제가 웹장.com이 아니고 다른 회사 다른 웹장.com에 삼성전자 쪽 개발하러 갔어요. 그러면 컴퍼니 네임이 삼성전자가 되겠죠. 그럴 땐 프로그램을 바꿔서 이제 코딩을 바꾼 다음에 사용하시면 이제 되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파이널이 붙은 이상은 저희가 파이널하게 붙여놨습니다. 파이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파이널로 붙이면 얘는 붙은 변수, 이제 변수를 상수로 쓰겠다 이겁니다. 상수로 사용하겠다는 얘기고요. 맨 처음에 초기 값을 넣으면 중간에 프로그램이 처리되는 중간에 변경 불가능입니다.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이때 변수 이름은 올 대문자로 씁니다.
모두 대문자와 언더바로 작성한다. 그래서 컴퍼니 네임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여기 소문자 있잖아요. 이 소문자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소문자로 안 쓰고 그냥 컴퍼니 네임이라고 이렇게 대문자 컴퍼니 네임 네임 이렇게 쓰는데 이게 컴퍼니 네임이 붙으면 보기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 언더바를 써서 회사 이름이다. 컴퍼니 네임이라고 쓰시고 이게 올 대문자로 썼다는 얘기는 얘를 올 대문자로 썼다는 얘기는 얘가 파이널이 붙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파이널이 붙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값 한 번은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컴퍼니 네임에다가 대문자 웹장.com이라고 집어넣읍시다. 여기 초기화 블록이죠. 값을 세팅할 때 사용을 하고요. 여기다가 뭔가 집어넣었으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되시고요. 지금 이제 아무것도 안 집어넣었죠. 아무것도 안 집어넣어서 여기서는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태틱은 스태틱 변수. 스태틱 변수를 초기화 시킬 때 보통 사용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스태틱 초기화 블록이라고 하고 클래스가 불려지면 자동으로 얘는 클래스가 불려지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요. 밑에 있는 건 new가 되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얘는 클래스가 나타나면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클래스가 나타나면 자동 실행이 됩니다. 실행된다. 이런 얘기고요. 요 밑에 있는 거는 new가 되면입니다. new. 얘는 클래스가 new가 되면 non-static은 new가 되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아요. new가 돼야 메인 메모리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new가 될 때마다 되면 실행이 되는 거죠. 실행된다. 자, 실제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보기 위해서 선생님 이거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데이터 집어넣는 거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컴퓨터가 데이터 변수로 들어갑니다. 이걸 눈으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실행되는지 알고 싶어요. 여기가 실행되는지 알고 싶다. 자, 메소드들은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면 이게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싶어요. 여기 컴퍼니 네임 초기화 값 세팅 시켰죠? 여기다가 시소. 물론 이제 여기 앞에다가 시소 이렇게 써서 시소 쓴 다음에 이렇게 이게 아니고 여기 오류가 있어가지고 시소 쓰시고요. 주로 출력하는 게 이제 이게 그냥 초기화 블록인데 클래스 이름을 보통의 경우는 클래스 이름 맨 처음에 써주세요. 클래스 및 멤버 부여죠. 멤버 부여입니다. 부여에 이제 메소드나 이런 게 없으니까 점 이렇게 쓰지 않고요. 이거에 대한 스태틱 초기화 블록을 실행하고 있다. 초기화 블록 실행 써주시면 되죠. 데이터 값을 세팅했어요. 초기 값으로 만든 컴퍼니 네임을 했으니까 컴퍼니 네임을 찍어보세요. 여기다가 시소 또 쓰시고 집어넣었으니까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컴퍼니 네임을 한 개 찍어보는 거죠. 지금 컴퍼니 네임 요 변수 이름 그냥 복사 여기다 붙여넣기 쓰시고 땡땡 쓰시고 플러스 컴퍼니 네임 변수를 이렇게 똑같이 붙여서 출력해 본다.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었으니까 집어넣은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컴퍼니 네임이 들어갔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대시했죠. 얘네들은 이제 멤버 부여가 여러 번 new에서 생성이 되더라도 요거는 한 번만 실행이 됩니다. 1회 한 번, 딱 한 번. 얘네 해당되는 건 딱 한 번. 딱 한 번만 실행. 스태틱 변수에 해당되는 것도 딱 한 번만 선언. 아시겠죠? new가 여러 번 되더라도 딱 한 번만 선언돼 가지고 처리가 된다. new 하시면 non static에 해당되는 게 올라간다. 스태틱이 아닌 게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밑에 있는 것도 쓰시는 거죠. 그 밑에 있는 거 여기다 이렇게 쓰셔가지고 지금 멤버 부여에 스태틱이 아닌 여기다 초기화 블록을 실행하고 있고요. 얘네들은 new 할 때마다 실행이 됩니다. new 하면 바로 실행이 된다. new가 나오면 실행이 되는 겁니다. new는 한 번만 있어요?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여러 번 올려가지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new는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이제 값을 여기다 써놨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또 찍어 보시면 되겠죠.
얘는 컴퍼니 네임 이렇게 쓰시는데 클래스 이름점 컴퍼니 네임으로 클래스 이름 멤버 부여니까 멤버 부여 안에 있는 점 쓰셔가지고 컴퍼니 네임 해당되는 것을 쓰시면 되겠고요. 얘 실행할 때도 사실은 이렇게 실행할 수도 있으세요. 멤버 부여 안에는 컴퍼니 네임을 찾아가지고 써라. 근데 같은 클래스에 있잖아요. 같은 클래스에 있으니까 얘 생략한 거죠.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생략해서 쓰면 같은 클래스에 있는 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변수를 썼다는 얘기는 같은 클래스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쓰셨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초기화 블록만 썼는데 스태틱이 아니에요. 얘는 넌 스태틱에 해당되는 거고 초기화 블록입니다. 뉴 할 때마다 실행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넘버하고 그걸 쓰실 때 보통 경우는 멤버 부여에 멤버 부여 클래스 쓰시고요. 그 데이터 값 이렇게 출력할 때 대괄호가 있고 사이에 변수 들어가 있는 변수를 보통 씁니다. 넘버 이꼬로 콤마를 이용해서 쓰시고요. 쌍따옴표 2개 찍으시고 플러스 2개 사용하시고 넘버 붙여서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중간에 콤마 같은 거 씁니다. 플러스 쌍따옴표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콤마 찍으시고요. 그다음 네임 있죠. 네임 있으니까 네임 이꼬로 쓰시고 또 플러스 네임을 여기다 붙여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한 칸씩 띄어도 되고 안 띄셔도 이게 구분이 되니까 동작이 됩니다. 구분이 되면 띄어쓰기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으시고요. 구분이 안 되면 반드시 띄어쓰기를 하셔야 되고요. 두 개를 쓰시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출력해라 이 정도 이렇게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는 데이터 값을 출력하는 넘버는 넘버, 네임은 네임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가지고 이꼬를 이용해서 붙여서 사용하게 되고요. 대괄호고 대괄호 사이에 이제 데이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출력을 하자 이런 프로그램을 짜게 되는 거죠. 그 여태까지 작성한 걸 가지고 이제 메인을 지금부터 생성을 해서 메인에 해당되는 내용을 조금 이제 처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회원 관리죠. 회원 관리 객체를 이제 이용해서 회원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생성자를 이용해서 저희가 생성자를 이용한 회원 정보, 회원의 객체를 만들어야죠. 객체 생성을 할 겁니다. 저희다가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쓸 건데, 시소, 컨트롤 스페이스바, 시스템.out 프린트LN 써가지고요. 저희가 멤버 부여죠. 멤버, 지금 하려는 거는 멤버 부여, 객체 생성할 겁니다. 생성자를 이용한 객체 생성을 해서 쓸 겁니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 어디서 찍고 있냐면 메인에서 찍고 있습니다. 메인에 찍고 있고요. 메소드가 무슨 메소드냐면 메인 메소드입니다. 메인 메소드에 찍고 있다. 이렇게 찍어주는 것을 사실 로그라고 얘기합니다. 로그. 그 다음에 여기다 시간까지 이제 출력을 해주면 완벽한 로그가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정도에서 지금 현재는 멤버랑 전혀 상관이 없죠. 그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보드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게 쭉 나오면서 여기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짜고 있는 거예요. 그 멤버 메인 메소드에서 멤버 부여를 생성자에서 이용할 건데요. 여기다가 이제 그 담아야 되죠. 멤버를 담아야 되니까 멤버 부여 타입 지금 현재 다른 곳에 있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컴.앱장에 멤버의 부여라는 패키지에 있습니다. 엔터 치시면 뭐가 변했죠? 위에 임포트가 생겼어요. 이렇게 임포트. 여러분들이 못 보셨죠? 제가 요즘 타수가 점점 늘어서 한 1500타쯤 되나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탁 치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못 보셨겠지만 임포트 됐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임포트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부여 또는 이제 소문자로 멤버 부여 다른 거랑 같이 있으니까 멤버 부여로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으시고요. 이꼬로 new 하시고 멤버 new 하시고 이제 멤버 부여 이렇게 쓰는 거죠. 부여. 그 다음에 가로를 걸어갖고 세미콜론. 뭘 호출한 거예요? 생성자를 호출한 거죠. 생성자. 저희가 생성자를 호출해서 겁니다. 생성자를 호출해서 생성을 한 거예요. 생성. 있어야 호출하지 있어야. 저희가 지금 멤버 부여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하면 멤버 부여 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생성자 현재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생성자가 없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1번 클래스 이름과 같아야 된다. 클래스 이름과 똑같은 게 없잖아요. 2번 리턴 타입이 없다.
없죠? 생성자를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면 어떻게 돼요? 생성자가 있어야 호출이 되는데 안 만들면 생성자를 안 만들었어요. 자바 C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생성해서 넣어준다. 되시겠죠? 자동적으로 생성해서 넣어준다고요. 저희 소스에 플러스 기본 생성자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생성이 된 거예요. 실행해 봅니다. 컨트롤 뭐 출력하자라고 쓰지 않고 멤버 부여를 생성만 했어요. 생성한 호출해서 썼는데 컨트롤 F11 누르면 여기 실행이 막 된 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메인에서 여기 메인에서 찍은 거죠. 여기서부터 생성을 하자만 했는데 여기가 찍혔어요. 생성을 하자 보시면 스태틱 초기화 블록이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스태틱 초기화 블록에서 변수 세팅된 거 웹.com으로 세팅된 거 잘 보이시죠? 보이시고 그 다음에 멤버의 초기화 블록이 실행됐습니다. 그리고 넘버와 네임이 세팅돼 가지고 세팅된 내용이 출력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new를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변수명을 바꾸면 되죠. 얘는 부여 1, 얘는 부여 2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 번 더 해요. 실행해 보시면 실행했습니다. 그 스태틱 블록은 여기 한 번만 여기 1번만 실행됐고요. 근데 초기화 블록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초기화 블록은 new 하면 계속 실행이 되고요. 스태틱 초기화 블록은 딱 한 번만 실행이 된 거 보이시죠? 설명을 잘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셔야 돼요. 설명 써놓고 오케이 끝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설명 써놨으니까 꼭 보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초기화 블록과 스태틱 초기화 블록이 언제 동작을 하는지를 알았고 그 다음에 이때 초기화 블록이 할 때 초기화에 해당되는 변수값 여기 component name 이 변수가 먼저 생성이 돼서 데이터 값을 집어넣을 수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초기화 블록 쓸 때 new 할 때도 변수가 먼저 생성이 돼서 여기다 집어넣을 때 문제가 없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생성자가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생성자가 존재하지 않아서 생성자를 이렇게 멤버 부여에서요. 멤버 부여에서는 생성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성자가 존재하지 않아서 저희가 생성자를 안 만들었어요. 이제 여기 생성자를 안 만들었는데 생성자를 안 만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어본다면 생성자는 이제 변수 앞에다가 쓰긴 하는데 저희가 변수 앞에다가 생성자 여기다가 생성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만듭니다. 기본 생성자를 기본 아니라 이렇게 키보드가 기본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넣어준다. 기본 생성자는 어떻게 생겼죠? 저기 멤버하고 멤버 부여하고 똑같아요. 리턴 타입이 없습니다. 보통 다른 데서 접근을 하셔야 되니까 퍼블릭 쓰고요. 리턴 타입이 없고요.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생긴 거를 자동으로 넣어준다. 여기 코드도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걸 왜 만들어?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잖아.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안 만들어요. 그래서 생성자를 만들지 않으면 이게 자동으로 생긴 이게 똑같은 게 있어야 호출을 할 수 있어요. new 해가지고 호출하려면 똑같은 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니까 자동으로 넣어준다 이런 얘기죠. 생긴 거는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본 생성자를 한 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쓰시고 member 부여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요게 기본 생성자입니다. 시소에다가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제 파라미터로 전달받는 게 없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멤버 부여에서 찍고 있는데요. 멤버 부여의 클래스에서 기본 생성자죠. 기본 생성자 처리를 하고 있다. 처리를 한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 써주시면 기본 생성자 생성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게 이제 언제 실행되는지 한번 보시면 나중에 순서 정해 드릴게요. 여기 new에서 멤버 1, 멤버 2 썼는데 얘를 실행해 보시면 생성자가 지금 여기 그 스태틱 초기화 블록이 먼저 되고요. 얘는 한 번만 되니까 클래스 이름이 나오면 얘 클래스 스태틱에 해당되는 게 먼저 처리가 됩니다. 메인 메모리로 자동으로 먼저 올라가게 되고요. new 할 때마다 초기화 블록, 그 다음에 변수, 이건 초기화 블록에서 변수, 여기 초기화 블록에서 변수를 출력한 거예요. 초기화 블록, 그 다음에 생성자. 생성자를 지금 호출해서 여기가 처리가 되는구나. 되시겠죠? new 하면 또 초기화 블록, 그 다음에 생성자. 이렇게 해서 new 할 때보다 생성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new 다음에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new 다음에 생성자를 호출할 때마다 이게 생성자를 호출한 거죠. 얘가 생성자를 처리한다.
처리할 때 초기화 블럭을 먼저 처리한다는 거죠. 초기화 블럭. 초기화 블럭을 먼저 실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생성자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으십니다.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터 대신에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만약에 외부에서 데이터 값 외부에서 데이터 값을 넣어주는 생성자 기본 생성자는 외부에서 데이터 값이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생성자를 만들 수 있는데 이름이 같아요. public member 부여라고 같이 했습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기 안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를 쓰시면 이렇게 똑같은 게 이름이 똑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오류가 납니다. 오류가 나는데 자바에서는 요까지 같다고 같은 것만 체크하지 않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같은지 안 같은지를 체크하게 된다. 그래서 변수 int number, string name 이렇게 썼어요. 이런 얘기는 넘버와 네임을 받아서 위에다 넣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외부에서 데이터를 넘버와 네임을 받아가지고 저 위에다가 넣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예, 생성자를 만드는데 요건 위에 있는 건 아니고 밑에 있습니다. 변수. 밑에 있는 변수에다가 넣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세터의 소스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데이터 값을 생성자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세터의 코드 값이 들어 있다. 세터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변수에다 값을 넣어줄 때 쓴다. 생성자도 값을 넣어줄 때 쓴다. 생성자는 new를 한 번만 하고 계속 사용하죠. 변수를 지정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한번 세팅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세터나 겟터를 이용하시는 거죠. 외부 값을 넣어줄 때 사용하는 코드 this. 이 정도는 이제 this number equal number 세미콜론. name도 있죠? name this name equal name 이렇게 써가지고 세미콜론. 지금 요게 세터죠. 요 넘버를 받아서 set int 넘버 받아가지고 외부에 넣어주면 이쪽으로 가서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여기 위에 있는 저기 지금 현재는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는 넘버 쪽으로 가서 저장이 된다. 세터죠. 세터 맞죠? 세터 맞죠? 네, 세터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터에 의해서 데이터를 집어넣는 걸 하게 되고요. 생성자를 할 때는 외부에서 데이터 값을 넣어주기 위해서 생성자를 만드는 거예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다. 이런 얘기는 외부에서 데이터를 받는다. 이름이 같아요. 다른 생성자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멤버 부여 가로 열고 닫고 멤버 부여 그 다음에 파라미터로 전달받는 이름이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되었죠? 예,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같이 본다 다르게 본다 이런 얘기예요. 자바에서는 이름만 같다고 해서 같은 걸로 보지 않고 파라미터가 똑같아야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여기는 파라미터 전달받는 게 없죠. 얘는 전달받는 게 두 개나 있어요. 개수나 타입이 틀리면 변수 이름은 상관이 없습니다. 변수 이름이 없는데 첫 번째 인티저고요. 첫 번째 스트링이 나와야 이거랑 똑같이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틀리면 틀린 걸로 본다. 이런 개념을 뭐라고 이해하냐면 이름이 같은 생성자를 여러 개 쓸 수 있어요. 이름이 같은 생성자가 있는데 자바에서는 뭐까지 봐요? 가로 열고 닫고 사이에 전달되는 변수까지 같아야 같은 걸로 봐요. 그래야지 오류가 나요. 똑같은 걸로 썼다고. 아시겠죠? 지금 요거는 똑같은 걸로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인식되지 않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개념 요 위에 보시면 위에 저희가 이름이 똑같은 위에 이름이 같은 생성자가 있는 거죠. 같은 생성자가 존재한다. 같은 생성자 이거 기본 생성자인데 생성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 파라미터 전달 변수가 같아야 같은 것으로 여기고 오류가 나는 거죠. 오류가 난다. 이 얘기는 전달 변수가 다르면 오류가 나지 않는다. 다른 걸로 인식한다. 이런 뜻입니다. 인식을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개념을 자바에서 뭐라고 했냐면 오버로드라고 얘기합니다. 오버로드. 이런 개념에 해당되는 것을 오버로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오버로드라고 이해하시고요. 오버로드는 영어로는 이제 오버로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오버로드. 위에다가 올려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 위에다 올려놨을 때 오버로드 개념은 이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책을 올려놔야 되는데 여기다 이제 그 스피커 여기 스피커 위에다가 앰프 스피커 위에다가 책을 올려놔야 되는데 그 요렇게 올려놓은 걸 오버라이드라고 얘기해요. 라이드도 올려놓다는 뜻이에요. 라이드 올려놓은 뜻인데 이 옆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거를 오버로드라고 얘기해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아무거나 먼저 집어갈 수 있어요. 위에서 보이면서. 근데 오버라이드를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여기 맨 위에 있는 여기 그 스피커 위에 책이 있는데 무슨 책이에요? 라고 보면 저는 이제 위에 있는 책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위에 거만 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오버라이드라고 얘기해요. 책이 한 개 이렇게 똑같이 있었는데 여기 이 책이에요. 그 모듈 책입니다. 모듈 책 올렸어요. 여기 모듈 책이 한 권 더 있어요. 얘를 그대로 올렸으니까 모듈 책인 거예요. 이 자체가 모듈 책입니다. 그래서 모듈 책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맨 위에 이렇게 사용되고요. 또 모듈 책을 가져오세요. 맨 위에 이렇게 사용되고요. 이렇게 올리는 개념을 오버라이드라고 이해합니다. 라이드. 영어로 로드하고 라이드하고는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뉘앙스가 틀린 거죠. 외국 사람에 의해서 사용되는 뉘앙스는 틀린 겁니다. 제가 얘기했던 거는 이제 로드 이런 뜻인데 로드 그 메인 메모리에 올려놓자 이게 로드가 됩니다. 로드 이렇게 올리는데 로드라고 쓰면 여기 보시면 싫다, 짐을 화물, 보통 짐, 적재하다, 싫다, 올려놓다, 실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버로드하고 오버라이드라는 게 올려놓다라는 게 라이드가 있어요. 라이드가 이렇게 되나? 라이드 쓰시면 여기서도 승마하다, 뭐 가다, 뭐 타다 이렇게 돼 있는 게 라이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라이드가 이 라이드 똑같을 것 같은데 라이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장이 이렇게 있는데 안장 위에 이렇게 또 더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라이드라고 얘기하고요. 오버로드는 이게 차가 있는데 여기다 싣고 이렇게 오버로드 개념이에요. 오버로드도 오버라이드도 싫다, 뭐 타다 이런 뜻이 있는데 오버로드도 싫다, 타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한국말로 똑같이 하면 올려놓다예요. 오버가 붙으면 오버로드 위로 올려놓다, 오버라이드 위로 올려놓다. 똑같이 번역이 돼요. 번역이 되시겠죠? 번역이 똑같이 되지만 서로 틀리게 말하는데 지금처럼 이름이 같아요. 이름이 같아가지고 한 개, 두 개. 근데 파라미터가 틀리네. 이름이 같다면서 똑같은 이름의 생성자를 한 개 올리고 두 개 올렸어요. 이런 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오버로드라고 얘기한다. 오버로드.